여러분 안녕하세요. 꽃고용 플러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토론토 한오림입니다. 지난번 이집트 스핑크스에 이어 이번에는 그리스 스핑크스 이야기입니다. 고대 스핑크스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크게 지중해 남쪽의 이집트 스타일과 지중해 북쪽의 그리스 스타일로 나뉩니다.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집트 스타일의 스핑크스는 동물의 왕 사자 몸뚱이에 최고의 지성을 가진 인간의 머리가 달렸죠. 그러니까 최고 길이의 조합이죠. 그런데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달라요. 사자 몸뚱이에 머리가 사람인 것까지는 같지만 이집트의 것과 특별히 구별되는 점은 날개. 날개가 달렸다는 점입니다. 날개가 달렸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네 발로 땅에서 기는 이집트 스핑크스보다 신들의 세계인 하늘에서도 활동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그간 제가 보고 돌아다닌 유럽의 여러 그리스 스타일의 스핑크스들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우리나라의 해외여행문이 조금 열렸던 1983년, 그 시절은 여권 받기가 너무 어려워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으스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제 나이 38살, 드디어 유럽 여행을 하는 행운이 제게 왔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래서 프랑스로 해서 이탈리아를 갔어요. 드디어 꿈 같았던 로마 거리를 네 발로 걸을 수 있었고 진짜 내 눈으로 밤낮으로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보세요. 이 사진 밤에 찍은 거 맞죠? 그때 로마 근교에 있는 티볼리라는 데를 갔습니다. 지금이야 거기 가보신 분들도 많고 아직 안 가보신 분은 곧 가시게 될 거고요. 여기는 16세기 중엽에 건축된 세계 3대 분수 정원에 꼽히는 곳이에요. 수백 개의 각종 예술적인 분수들이 있죠. 모르고 보면 분수니까 물이 그냥 나오려니 싶지만 알고 보면 참 놀라운 것이 그 엄청난 물들이 상수도 물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근처의 산 안젤로라는 산에서 옛 로마식 수로 방식으로 물을 끌어다가 철저히 물리학적으로 물의 낙차를 이용하여 공짜 물에 공짜 에너지로 수백 개의 분수가 물을 뿜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별의별 분수들이 다 있는데 그중 이것은요 좀 특이하게 생긴 분수더라고요. 이걸 보시라고요. 날개가 달린 것으로 보아 그리스식 스핑크스 같은데 유방으로 물을 쏘아내고 있네요. 그 당시 제 눈으로는 그저 그 정도까지만 보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아는 게 더 형편없었거든요. 이 사진 액자 어때요? 그때 유방으로 물을 쏘아내는 스핑크스를 촬영한 것으로 지금 저희 집 지하 바에 기둥을 장식하고 있죠. 그럼 저 뒤에 그리스 기둥들은? 저는 그리스 문화를 정말 좋아하여 저희 집 지하실을 그리스식으로 꾸몄기에 한 코너는 그리스의 이오니아식 기둥들로 장식했답니다. 1987년 제가 캐나다로 이주하자 이젠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미국을 드나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갔죠. 참 대단한 박물관이죠. 그런 박물관에 들어가면 언제나 그렇듯이 마음이 막 성급해지죠. 이걸 죄다 자료로 건져가야 할 건데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그 안을 돌아다니다가 그간 그리스 신화책에서 사진으로나 보아왔던 그림이 바로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오리지널과 조우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내용은 고대 그리스 남단 코린토스의 왕자 오이디푸스가 살인귀 스핑크스랑 목숨 걸고 수수께끼 게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시죠? 참 그 지독한 복수의 세 여신들이 짠 각본에 의해 기박한 운명으로 태어난 오이디푸스. 그 자기 운명도 모르고 자기 운명이 궁금하여 북쪽으로 그 먼 델포스 산까지 가서 신점 치는 곳에 갔다가 너는 장차 아버지를 죽이고 네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 하는 끔찍한 점괘를 받은 젊은이에요.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절망한 오이디푸스. 그는 자기가 내는 그런 끔찍한 운명을 피해보겠다고 자기 왕궁으로 안 돌아가고 그 길로 무작정 자기 왕궁의 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방랑을 떠났죠. 그런데 그게 참 묘한 거죠. 그게 바로 오히려 복수의 여신들이 짜놓은 운명대로 가는 코스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괴물 스핑크스를 만나기 전에 길에서 만난 웬 늙은이와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요.
그가 자기의 생부인지도 모르고 젊은 기운에 그 영감을 죽여버렸네요. 그리고 그 다음 짜여진 각본대로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순서로 된 테베 왕국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 비운의 오디푸스가 도중에 만난 스핑크스와 목숨을 건 수수께끼 게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수수께끼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뭐게 하는 그런 수수께끼예요. 요새야 뭐 이런 건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수수께끼지만요. 바로 그 장면에 나오는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를 그린 유화였습니다. 크기는 우리들 집 거실 문짝 반만 한 크기더군요. 그림 속에 벌거벗은 청년 오이디푸스가 서 있고 무시무시한 미녀 스핑크스는 탄력 넘치는 젖가슴으로 육탄 공세를 하며 두 발로는 오이디푸스의 두 넓적다리에 찰싹 달라붙어 그야말로 사망유희를 벌이고 있군요. 그녀 스핑크스의 발 아래에는 그가 그동안 잡아먹고 버린 인간의 희체들이 보이고요. The scary sphinx ate us. We wish someone would avenge us. 1864년 프랑스의 화가 구스타브 모로가 40살 무렵에 그린 작품이라네요. 마치 최근에 그린 것 같더군요. 그 유화 작품을 보고 나서 또 계속해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안을 돌아다니다가 이번엔 진짜 오리지널 그리스 스핑크스 조각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난 겁니다. 네, 이 사진이에요. 잘 보세요. 이집트 스핑크스는 사자가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만 들고 있는 것에 반해 그리스 스핑크스는 앞발로 상반신을 세우고 있고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죠. 근데 참 스핑크스녀의 미소를 잘 보세요. 표정이 묘하죠? 입술 양끝을 살짝 올린 인매의 착한 미소. 네, 이런 기회에 이런 얘기도 나눕시다. 고대 그리스 조각 작품에서 보는 전형적인 이런 묘한 미소를 아르카이크 미소라고 합니다. 아주 형식에 찬 고전적 미소란 의미지요. 아르카이크 미소라. 그럼 어디 다른 예를 좀 더 볼까요? 네, 이것은 석조 건축물을 바치고 있는 그리스의 돌기둥 중 여성 형상으로 된 기둥, 즉 여상주에서 보는 아르카이크 미소예요. 사르르 눈을 감고 묘한 미소를 띠고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이것은 중부 그리스의 파르나소스 산 중턱에 있는 델포이 박물관이 전시물입니다. 역시 아르카이크 미소를 달고 있죠? 우리 주위에서는요, 미술실이나 화방에서 보던 이 석고상이 아르카이크 미소를 머금고 있지요. 1996년 10월 목매도 그리던 그리스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들떴는데요, 마음이. 아테네 시에 들어서자마자 나 여기 있지 하는 듯이 저 멀리 바위산 아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더군요. 초등학교 때 그 이름을 배웠던 파르테논 신전. 당연히 거기부터 올라가 봤죠. 그 이야기거리 많은 파르테논 신전과 그 주위를 다 둘러보고 산을 내려와서는 말도 잘 안 통하는 걸 물어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에 갔습니다. 거기가 정말 목적지였거든요. 드디어 저 앞에 보이는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 감격에 마음이 다 조급해지더라고요. 이 방 저 방 순례를 시작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과연 날개 달린 그리스 스핑크스가 나 여기 있지 하는 듯이 거기 진짜로 있는 겁니다. 잘 보고 잘 사진을 찍었죠. 근데 여기가 그리스 신화의 본토인데 스핑크스가 딱 한 마리밖에 없더군요. 게다가 그 중요한 날개와 꼬리, 뒷발과 앞발이 훼손된 거였어요. 그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 거기서 참 많은 걸작품들을 돌아보고 사진을 촬영했지만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은 전시물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이 귀중한 것들이긴 하지만 공간 규모나 전시물이 물량 정도는 기대한 것보다 많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엄청난 대형 박물관이나 르브르 박물관 같은 것하고 비교하니까 그렇겠죠. 그건 고대 그리스의 그 세계적인 문화재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본 영국 프랑스들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죄다 자기네 나라로 가져다가 대형 박물관 르브르 박물관에 모셔놓았기 때문이죠. 참 근데 이 스핑크스 헤어스타일에서 좀 이집트풍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문명사에서 그리스 문명보다는 이집트 문명이
훨씬 더 선배거든요. 한 예로 그리스의 그 아름다운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기둥들도 그 원천은 이집트 신전 기둥들에서 온 거거든요. 그 옛날 지중해를 건너 남쪽 이집트에 왔던 그리스인들이 이집트 신전들의 그 어마어마한 돌 기둥을 보고는 정말이지 깜짝 놀라 자빠진 겁니다. 세상에 돌을 다듬어서 저렇게 멋진 기둥을 만들어 세우다니, 돌이라면 우리 그리스는 죄다 돌산 아닌가? 그래서 자기 나라 그리스로 돌아가서는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말, 청출어람이란 말 그대로 더 기가 막힌 절세의 예술적 기둥들을 창조해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세계를 평정한 겁니다. 그 뒤로도 계속 세계 촬영 여행을 다녔는데요. 다니면 다닐수록 그리스 신화의 나라 그리스를 다시 가서 더 자세히 봐야겠다는 생각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이번엔 아주 그리스 한 나라만 집중해서 보러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동안 세월에 좀 더 보았고 좀 더 깨우쳐진 지식도 생겼기에 보이는 것도 그만큼 더 늘었고요. 그 여행 중에 이곳 그리스 중부의 파르나소스라는 산에 갔습니다. 순돌산이에요. 그 남서쪽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점치기로 유명한 델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델포이에 앞서 나온 오디푸스도 점치러 왔다 간 적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거기에 델포이 박물관이 있거든요. 아, 거기서 그리스 스타일의 스핑크스 촬영은 그야말로 끝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거의 온전하고 훌륭한 스핑크스가 있다니요. 자,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이 스핑크스도 역시 사르르 눈까지 내려감고 아르카이크 미소를 머금고 있지요. 세상에 보고 또 보고 이 각도로도 촬영하고 저 각도로도 촬영하고, 물론 제가 좋아하는 도학적 시각으로도 촬영했죠. 네, 이건 완전 정면입니다. 아주 단정한 것이 꼭 우리나라 옛날 머리딴 처녀 같군요. 그 다음 이것은 측면. 에구, 누가 저렇게들 열심히 코들은 깨놨는지 역시 코는 깨져 있더군요. 앞발을 세운 사자의 멋진 곡선으로 된 날개가 달린 스핑크스입니다. 기원전 168년 로마는 힘으로는 그리스를 정복했는데 문화적으로는 되레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정복한 결과가 됐네요. 그래서 옛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 문화입니다. 아예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베껴 로마 신화라는 걸 만들어 놓기까지 했죠. 그래서 같은 유럽이라고 해도 그리스 로마 같은 지중해 연안국이 아닌 오스트리아에서도 그리스 스핑크스를 만났습니다. 현재의 오스트리아는 왕년의 신성 로마 제국이기도 했잖아요. 그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참 유서 깊죠. 그 유명한 쇤브룬궁에 들어서면 그 궁전 앞 너른 정원에서 이런 멋진 스핑크스 2마리가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죠? 근데 스핑크스의 얼굴이 헤어스타일이면 이거 좀 완전 근대 여성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럴 밖에요. 이 궁을 건축한 것이 1700년이니까 근대잖아요. 2012년 다시 이탈리아 시실리 소물 일주하러 가는 길에 로마에 내렸고, 그리고 앞서 말한 티볼리 정원을 다시 갔죠. 그 옛날 봤던 유방으로 물을 내뿜는 그 추억의 스핑크스를 찾아봤죠. 당연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돌아다니며 본 것, 알게 된 것들이 조금이나마 더 늘었기에 이번엔 이런 것이 보인 겁니다. 즉 전엔 몰랐는데 이 스핑크스가 뭔가 좀 이상해. 물론 날개도 달리고 그랬지만 가만 보니 앞발의 모양이 전형적인 그리스의 스핑크스들과 뭔가 좀 달라. 원래 그리스 스핑크스는 사자의 앞발을 세우고 있는 건데 이상해. 자세히 보니 이건 사자의 발이 아니고 말발굽같이 생겼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한 스핑크스도 있다 싶어 더 자세히 살펴봤죠. 그랬더니 몸통의 궁둥이 부분이 다르게 생긴 겁니다. 로마의 바다의 신 넵튠의 마차를 끄는 해마의 꼬리, 즉 물고기 꼬리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이걸 보세요. 이건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촬영한 로마의 바다의 신 넵튠의 마차를 끌고 있는 해마들입니다. 궁둥이 부분을 잘 보세요. 궁둥이와 뒷다리가 반쯤은 물고기 형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티볼리의 스핑크스는 바다의 신 넵튠의 해마와의 짬뽕, 즉 잡종이었던 겁니다. 왜 그런 잡종을 세워놨을까요?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
로마의 바다의 신 넵튠상은 을의 큰 연못이나 큰 분수에 모셔놓거든요. 여기 이 티볼리 정원이야말로 분수 천지 아닌가요? 넵튠의 놀이터죠. 그래서 이 티볼리 분수 중에 대표격인 이 가장 큰 분수의 이름이 넵튠 분수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런 조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조어에서도 물론 통합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서의 해마를 영어로 hippocampus, hippocampus, 라고 하니까 이 스핑크스 이름을 sphinx, hippocampus hybrid, 라고 붙여본 거죠. 참고로 히포는 그리스어로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마를 hippopotamus, hippopotamus, 구어로 hippo, 라고 하지요. 말 전차 경기장을 hippodrome, hippodrome, 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런 스핑크스 한번 보십시다. 아니, 세상에 이런 미련 곰퉁이 같이 생긴 스핑크스가 다 있나? 네, 있으니까 촬영했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그러면서도 최고 부자 중에 하나인 나라인 지중해안 모나코 아시죠? 그 모나코의 카지노 정원에 있는 청동체 스핑크스예요. 현대 조각 작품이죠. 특이한 것은 미술 용어로 데포르마숑, 즉 과장되게 왜곡되게 표현된 몸뚱이에 날개는 상징적으로 작게 달고요. 앞발은 사자의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양손이에요. 손가락이 보이죠? 카지노에서 잭팟을 움켜쥐어 한 큐 크게 잡으라는 충동질이 아닐까요? 사실은 많이 잃고 가달라는 뜻이겠지만요. 이렇게 오늘은 그리스형 스핑크스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전혀 다른 소재로 만나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